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세종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의 요즘 시장의 과열, 왜 과열이 됐는지, 자, 그리고 무엇이 과열이 됐는지, 그리고 그 과열의 원인이 뭔지,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PD의 시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종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평가, 한 근 1년 동안에 또는 조정받는 기간 동안에 세종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으로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자, 그리고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세가가 너무 낮다. 가격에 비해서 전세가가 너무 낮다. 가격은 예를 들어 5억인데 전세가는 2억이다. 40%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수요가 없다는 거죠. 수요는 직장이 없다는 거죠. 새로운 직장 수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일반적인 데이터로 세종에 대한 미래 전망, 집값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많이 나왔죠. 대부분의 강사들이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강사들은 최근에 들었던, 이렇게 집값이 올라왔는데도 최근에 들었던 강사분도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자, 그 정도로 세종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분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전국 시장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대한 틀을 요즘 유행하는 차트, 빅데이터, 공급과 수요,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세종은 부정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세종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로서 세종을 보고 인구 30만의 도시, 34만의 도시 하나로서 그 가격대, 그것으로 볼 때 세종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좋은 전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일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분들도 세종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지만 데이터로 볼 때, 빅데이터로 볼 때 현재로서는 올라가기 힘들다. 자,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이 30만 원으로 가지고는 직장도 없고 실수요도 약하고 갭도 크니까 투자자도 못 들어온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전망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은 뭘 못 봤을까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어떤 곳에 무게중심을 뒀을까요?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서나 방송에서나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발전 가능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선 추상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걸릴 줄 모르니까 부정적으로 보았던 거죠. 자, 그렇지만 저는 블로거나 방송에서 그 발전 가능성에 이제 많은 무게를 두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격의 어떤 전망을 본 거죠. 자, 그렇지만 저도 이제 나중에 제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 장이 뜨기 전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은 파리 대책 이전까지였다. 바로 파리 대책 이전까지는 발전 가능성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폭등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한 3억짜리가 5억이 된 겁니다. 거의 2억이 올랐던 거죠. 평균적으로. 자, 그렇게 올랐던 거죠. 자, 그게 이제 파리 대책 이후로는 그런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차분하게 봤던 거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보다 보니까 시장이 한 2년 동안에 조정을 받게 됐던 겁니다. 바로 그게 어떤 그 세종의 아파트 가격의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때 전문가들은 시장을 당연히 세종의 어떤 그 가격대와 미래를 볼 때 더 이상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 어렵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삼중 규제가 있지 않느냐. 자, 그렇게 봤던 거죠. 규제가 있으니까 외부 투자자가 못 들어오니까 집값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예전의 세종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월, 정확하게는 제가 날짜 모르겠고, 제가 이제 그 세종에 대한 세종을 지금 사야 하는가 그 방송 제작을 한 게 9월 중순, 9월 21일인가요? 그랬을 겁니다. 사부작으로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월 정도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아니죠. 10월부터 점점 거래가 되다가 11월에 거래가 폭발을 한 거죠. 그리고 12월까지. 그러면 한 2개월 동안에 세종의 그
고급지, 뭐 5억 이상의 4억 5천에서 5억 5천의 고급지, BRT 라인의 고급지들, 그리고 그 뒤로 종천동, 또 아름동, 또 그런 그 BRT 후면까지, 그런까지 한 11월 말까지 거래가 거의 싹쓸이가 되다시피 했죠. 뭐 삼생활권은 전체 다 거래가 됐고, 도담동도 다 거래가 됐고, 종천동도 뭐 일부 뒷블록 조금 빼고는 거래가 많이 되었고, 아름동도 거래가 일부 아파트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많이 되었죠. 아름동도 최근에도. 그리고 세롱동은 뭐 마찬가지고 거래가 많이 되었고, 한솔동도 BRT 라인도 강했고, 또 안쪽에 있는 아파트도 거래가 저가, 싸니까 거래가 많이 되었고, 다정동도 아직 뭐 양도세 물량이 안 풀렸지만 거래가 많이 되었고, 자, 전체적으로 세종시가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고운동도 뭐 힐스테이트 중심으로 좀 거래가 되었고, 단기간에 내부 수요가 폭발했다는 거죠. 자, 왜 내부 수요가 폭발했나?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일부 뒷부분에서 조금 얘기해 보고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종시는 그 실수요장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은 실수요장이었다는 거죠. 이 세종에 사시는 분들, 전세로 사시는 분들, 또는 대전에서 이주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실수요로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당장 이사 오지 않아도 뭐 2년 동안 전세를 놓고 나중에 올 계획으로 그렇게 사신 분들도 많겠지만, 세종 내부에서 또는 대전에서, 저는 그 세종에서의 실수요라는 개념은 세종 내부만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 뭐 공주, 청주, 뭐 대전, 뭐 그 정도, 뭐 천안까지, 멀게는 천안까지, 그 정도의 그 거리에 있는 분들이 집을 산다. 그건 출퇴근이 가능하신 분들이니까, 천안도 여기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저는 출퇴근이 가능한 분들이 아이들의 그 어떤 그 교육 환경,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실수요를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어떤 각 집값에 대한 전망도 보고 들어왔겠지만, 그런 실수요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실수요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 가치도 보지만, 당연히 투자 가치를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실수요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초등학교가 근접해 있는가, 내가 살기에 편한 건가, 도시가 쾌적한가, 그리고 상권은 좋은가, 뭐 그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도시에 어떤 계획이 잘 돼 있는가, 살기 좋은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가, 병원은 잘 돼 있는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은 앞으로 행정 복합도시니까, 행정 수도가 들어오니까 뭐 앞으로 국회 본원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 행정자치부의 어떤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부속된 기관도 들어오고, 앞으로 공공기관도 더 들어오고,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도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깔리면 들어오고, 뭐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지면 뭐 어떤 전국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멀리 어떤 그 긴 호재로 보고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벌어질 호재들, 아니면 짧게는 한 7년 뒤, 5년 뒤에 벌어질 호재들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수요장에서는. 자, 실수요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 우리 아이가 길 하나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가. 자, 그런 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BRT 라인의 초품화들, 그런 초등학교 근접성이 강한 아파트들이 강세를 띠지 않았습니까? 거래도 많이 되었고. 자, 그렇듯이 실수요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당장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자, 그런 거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을 보고, 먼 미래, 5년, 10년 뒤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전 가능성 그런 거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투자의 기준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들어온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그 연결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가격과 발전 가능성을 연결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집값이 7, 8천, 뭐 그 정도 올랐죠. 각 어떤 그 지역마다 각 그 아파트별로 많게는 한 1억씩 오르는 경우도 있고, 7천에서 1억 정도가 올랐는데, 자, 요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격이 7, 8천 올랐는데 거기다 대고 호가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각 단지별로 좀 검색을 해보겠지만,
어떤 사례들을 살펴보겠지만, 자,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자,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딱 한 가지만 보시죠. 일단,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1월 달에 뭐 4억 한 7, 8천에 거래가 됐죠. 12월 달에 이제 거래가 5억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실거래 신고가 되는데, 한 4억 7천, 뭐 5천까지도 됐었죠. 그러면 이제 5억 5천까지가 11월에 찍힌 겁니다. 자, 그러면 4억 한 6천에서 5억 5천, 4억 6천에서 한 5억까지 해서 한 7, 8천까지는 쫓아왔는데 지금 호가가 6억 3천, 6억 5천에 나온다는 겁니다. 6억 3천, 5천. 그러면 오른 호가, 5억 5천 호가에서 다시 1억이 올라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왜 이러냐. 자, 이렇게 왜 갑자기 호가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느냐.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세종이 이제 이것은 이 아파트 단지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종의 전체 단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최고 오른 가격 호가에서 7, 8천, 많게는 1억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이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세종의 발전 가능성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격에 사라 이겁니다. 자, 이게 세종만이 갖는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특징인데, 자, 예를 들어, 어디를 한번 볼까요? 한번 장현지구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자,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장현지구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트리플 역세권 아닙니까? 그럼 이 아파트도 이제 예를 들어 2024년, 5년, 뭐 그 정도 경우에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죠. 시흥 시청역에. 그러면 이 아파트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엄이 뭐 1억에서 1억 5천, 뭐 1억 8천, 그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발전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이제,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가격은 이거지만, 미래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얘가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면. 자, 그러면 그 미래의 가격, 미래에 있는 거죠. 미래의 가격은 일정 부분 현재 반영을 돼서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 1억 5천이면 그 1억 5천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성되는 2024년에는 또 다른 가격이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그게 이제 그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가치가 물건에 반영이 되는 거죠. 아파트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지금 현재 1억 5천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 앞으로 지하철역이 실제로 들어오면 더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미래의 발전 가능성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종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세종의 경우에는 이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도시가 발전하면 여기 도시 계획상 더 퀄리티도 좋아지고 상권도 좋아지고 학군도 좋아지고 회사도 들어오고 그런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런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은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다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힐스테이트처럼 뭐 이제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죠. 다른 아파트 한번 보시죠. 자, 옆에 있는 호반 보시죠. 호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11월 달에 예를 들어 4억 6천7백이 거래가 됐는데 지금 호가가 6억 2천입니다. 그러면은 5억 6천, 뭐 1억, 한 1억 5천이 올랐네요. 그죠? 1억 5천. 최고가에서도 5천이 또 더 올랐고. 자,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먼 미래의 가치, 먼 미래 발전 가능성을 다 반영했다는 거죠. 그러면 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다 반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그 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다 반영된 가격을 사겠냐는 거죠.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매수자와 어떤 매도자의 어떤 생각의 차이입니다. 매도자는 세종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높은 가격에 사도 돼 하고 호가가 올라갈 상승기에 호가가 높게 나온다는 거죠. 점프를 해서 갭 상승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먼 미래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니까 현재의 실거주 만족도를 보고 사는데 실거주 만족도는 좋지만 가격이 너무 급등했다. 자, 그 차이입니다. 자, 그 차이로 인해서 지금 세종시는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거래가 기간 조정, 다시 또 기간 조정, 가격이 레벨업 됐으니까 다시 기간 조정, 어떤 그 매수가 매도와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기간 조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걱정을 해야 되냐면 실수요자는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터넷, 우리 그 세종시에서 많이 가는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 가면 쉽게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막 부동산에 관해서 많이 호재를 올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가 얼마다, 그리고 어디 신고가 쳤다, 어떤 요즘 상승의 그 분위기에 힘입어 부동산 상승의 분위기를 붐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주로 다루는 게 바로 발전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세종이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도 싸다. 자, 그렇게 일종의 펌프질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펌프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호가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호가는 한번 다른 데 보시죠. 예를 들어 종천동을 한번 가시죠. 종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이거 보시면, 자, 이게 4억에서 한 4억 3천, 4억 5천, 4억 3천, 딱 4억에서 4억 5천에 거래되는 건데, 지금 얼마에 나옵니까? 5억 5천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5천에. 그러면 4억 3천, 5천도 그냥 평균 가격이라고 하면 그 가격에서 1억 2천이 올라와서 나오면 거의 갭 상승,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죠.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갭이 1억 2천이나 올라서 나오는데 실수요가 쫓아갈 수 있느냐? 못 쫓아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못 쫓아가는 겁니다. 이 5억 5천에 내놓으시는 분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세종은 발전 가능성이 좋다. 그러니까 내놓는 거지만 실수요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지금 매수와 매도와 갭이 커졌다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매도하시는 분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그리고 이 가격에 사라. 미래 발전 가치까지 가격에 다 반영해서 내놓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먹을 가격이 없는데 내가 이걸 왜 사냐.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매수세가 조용해졌다는 거죠. 매수세가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이 가격에는 추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가격대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당연히 지금은 기다리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가격에 어떻게 사겠습니까? 지금 올라온 가격에서 그냥 갭으로 1억씩 올려버렸는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이 바로 요즘 세종시장의 어떤 매수 매도와의 어떤 생각의 차이, 그런 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아파트 보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예미지 한번 보실까요? 예미지도 거래가 많이 됐나? 예미지도 보시면 작은 평수를 보시죠. 큰 평수는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으니까. 자, 예미지도 예를 들어서 7억 5천, 저층이 7억 5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층이 일단 7억 3천, 자, 6억 8천, 7억 5천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7억 5천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6억 6천에 12월 달에 6억 5천에 거래됐는데 1억이 올라서 가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추격하기 어렵다는 거죠. 추격하기가 그 갭을 너무 많이 올려서 내면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종은 지금 실수요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전에서 들어오던, 천안에서 들어오던, 세종 내부에서 사던, 자, 실수요장이라는 겁니다. 실수요로 접근하고 있는데, 실수요라는 건 뭡니까? 투기적인 요소가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기로 들어온 사람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하고 발전 가능성에 배팅을 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매도하시는 분들이 다 가격에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내놓으니까 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세종이 얼마를 갈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현재로 볼 때는 그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다. 그렇다 보니까 실수요들은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 게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해서 그래서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가 따라붙기에는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 많이 오른 가격에서 또 가격을 갭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삼성할 거 한번 보시죠. 삼성할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즘은 또 특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상승장의 분위기에 틈타서 어떤 아파트마다의 어떤 입지의 차이, 어떤 퀄리티의 차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두 다 가격을 올려보니까 가격이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 어떤 아파트 차이별로 어떤 그런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호가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중구난방이 돼 버렸습니다. 가격이 평준화됐다고 할까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게 4억, 자, 중흥 에코시티.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4억 5천에 거래가 됐던 건데, 4억 5천, 7천, 뭐 8천, 그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6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1억 2천이 갭이 뜬 거죠. 1억 2천이. 예를 들어서 저층이 5억 5천입니다. 자, 뭐 98은 7억입니다. 7억이면 예전에 해들마을 6단지, 이 입지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이제 7억이 나옵니다. 이제 가격이 평준화가 돼서 나온다는 거죠. 자, 뭐 6억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 6억은 받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가격대가 6억을 받으려면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레벨업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레벨업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딴 아파트 보시죠. 리버비 한번 보시죠. 리버비도 마찬가지겠죠. 자, 12월에 최고가 친 게 5억 9천입니다. 5억 5천, 4,800, 이제 4억 7,800. 자, 이렇게 거래가 됐던 거죠. 이게 2층이니까. 뭐 5억 한 5천 정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고점 가격이었는데, 지금 얼마에 나오나 한번 보시죠. 뭐 2층은 5억 3천에 나오네요. 2층도 뭐 4억 8천에 거래됐던 거니까. 뭐 98은 거의 8억 넘어서 나오네요. 자, 똑같은 거 5층도 6억 3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8천이 벌써 이게 오른 가격에서 8천이 높게 나오는 거죠. 6억 5천. 자, 6억 5천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이 넘게 올라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세종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다. 자, 5단지 한번 보시죠. 새뜸마을 5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뜸마을 5단지, 제가 이거 거래가 5억 3천, 5억에서 한 5억 5천, 11월 거래량이 그랬죠? 자, 보십시오. 6억 8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억 5천이 거의 최고가인데 1억 3천이 올려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실수요 매수세가 쫓아가기 힘들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세종은 이번 장에서는 말 그대로 실수요장이었습니다. 실수요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실수요자의 어떤 그 성격은 똑같다는 거죠. 어떤 적정 가격선에서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가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투자자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세종시는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죠. 왜냐면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뭐 한 4억씩 가지고, 이제 가격이 오른 가격이면 4억씩 가지고 갭을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4억 가지고 갭을 들어오기에는 무리수가 있겠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세종시장을 바깥에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자의 진입이 어렵다. 세종은 현재로서 투자자의 진입은 어렵고 당분간 계속 실수요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